시온님 안녕하세요. 무료 연애 상담 드립니다. 예전에 상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다른 사연으로 또 찾아뵙게 되네요. 전 27살 여자고요. 상대는 28살입니다. 자가로 이동할 경우 서로 4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원래는 제가 예전에 재회만 원했다가 이번에 정말 이 남자다 하고 좋아했던 썸남인데 2개월 만나다가 쫑나서 이렇게 상담 드리게 되네요. 첫 만남은 친구와 술자리에서 아는 오빠라고 나온 시점부터 시작됐어요. 보자마자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같이 다음에도 놀자고 번따를 하게 되었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보게 됐던 오빠입니다. 만나면 서로 대화도 너무 잘 통했고 오빠가 저를 볼 때 다정하고 눈을 잘 마주치며 대화를 해주는 것에 호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제가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었어요. 일단 여러분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뭔가 이제 대화를 할 때 다정하고 뭐 눈을 잘 마주치고 이거를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호감일 수도 있으나 이런 행동은 일단 우리를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서 하는 행동이라고 보기엔 좀 많이 힘든 행동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반대로 표현하면 반대로 만났을 때 썩은 동태눈깔에 하품을 하고 좀 지루해 보이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비호감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행동을 똑같이 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진짜로 호감이고 비호감이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런 행동 태도를 보고 호감 비호감을 따지고 행동하시면 안 그럴 확률도 높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는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호감 비호감을 따지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가 호감이냐 아니냐를 따지려면 얘네가 우리가 불러놨을 때 데이트를 잘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가 데이트를 잘 나오면 그게 호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걸 호감으로 판단하는 게 절대적으로 그게 훨씬 더 구분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그냥 행동 태도를 보고 호감이다 비호감이다 생각하시는 건 별로 이건 좀 안 좋은 행동입니다. 이상한 행동이에요 사실. 제가 뭘 하고 싶다고 하면 잘 나와주고 대화가 잘 통해서 점점 제 마음이 커졌었는데 문제는 연락이 너무 뜸해지고 점점 답장이 조금 성의 없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오빠가 저를 좋아하는 게 맞는지 좀 헷갈렸었어요. 답장 텀이 하루 넘게 갈 때도 있고 이틀 뒤에 올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호감이고 비호감이고 여러분 판단하실 땐 이렇게 연락으로 판단하거나 행동 태도를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연락을 여러분 호감의 척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기도 하나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상대방 상황에 따라서 연락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많이 이게 상황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연락이라든지 이런 행동 태도를 보고 호감 비호감 이런 거 혼자 상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이게 이렇게 잘 나와주잖아. 잘 나와주는 게 우리한테 호감이 있어서 행동하는 거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너무 속상하다, 서운하다, 나만 오빠 좋아하는 것 같다 급발진했을 텐데 시호님과 예전 상담에서 연락이라든지 만남을 서운해하는 순간 그 만남은 즉시 종결될 확률이 높다라는 말이 떠올라 진짜 그런 행동은 다시 하지 말자 해서 꼭 참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와 반짝 당일치기 글램핑을 간 적이 있었어요. 불멍을 떼고 서로 얘기를 하다가 오빠가 우리 무슨 사이일까?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솔직히 마음이 밝혔습니다. 사실 난 오빠 너무 마음에 든다. 근데 오빠가 연락도 좀 안 되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난 오빠한테 확신이 없어. 솔직히 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게 맞는 건가 많이 고민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대부분 이제 연애 초짜인 분들이 여기서 뭐 솔직히 마음을 밝히고 말고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하등 중요한 거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고 더 읽어보면 그랬더니 오빠는 자기는 원래 연락이 안 되는 편이기도 한데 요즘 좀 일도 그만둔 뒤에 무기력하기도 해서 그렇다고 내가 연애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가끔 생각 들기도 하고 너한테 그래서 못할 짓 한다는 생각도 들고 미안한 마음도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오빠가 저를 거절한 거라 생각하고 그럼 우린 연락을 그럼 끊는 게 맞는 걸까 하며 울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썸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가 이제 틀어지는 기점입니다 이게. 제가 항상 여러분 그랬죠. 대부분의 인간은요, 되게 수동적이고 상대방의 선택을 기다리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그렇고 얘네도 용기가 없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남자들은 특히나 여자들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기를 굉장히 마다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남자가 그러잖아요. 내가 좀 연락이 원래 안 되는 편이기도 한데 요즘 좀 일도 그만둔 뒤에 무기력하기도 해서 연락이 좀 안 된다. 연애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너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그래서 많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걸 제가 해석해드리면 얘가 거절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얘가 거절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고 너한테 못 해주는데 그런데도 나 허락해 줄 수 있는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 여성분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이거 거절 안 해요? 그럼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남녀관계 문제에서 여러분, 남자는 선택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남자들은 내가 가능성이 있는 걸까? 내가 이 여자에게 자격이 있는 걸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나 이거밖에 안 되는데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대뜸 허락해줘도 문제가 된다는 거. 왜냐면 난 그냥 못 해주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하면 신뢰감에 문제가 생기고 동기부여가 생기기 힘들어져요, 관계에. 가치 밸런스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담자님이 이 남자애를 이제 제대로 만나고 싶었다면 연락이라든지 이런 건 어느 기준만 있으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누굴 만난다거나 장소 이동을 했을 때만 연락을 해주면 되는 거지 일상 연락을 맨날 폰을 붙잡고 해달라는 건 아니야. 근데 내가 말한 것도 못 지킬 거면 연애는 안 하는 게 맞지. 그리고 연락이 잘 안 될 거면 난 맛집 투어나 이런 것도 좋아해서 이런 걸 시간 날 때마다 같이 따라와 주면서 데이트 행복하게 해주는 남자가 정말 좋아. 난 그런 남자가 정말 나랑 잘 맞더라고. 어때? 다음에 뭐 내가 봐놓은 곳 있는데 이런데도 한번 뭐 가보자. 그럼 몇 번 만나다가 우리 확신을 가질 수도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네가 어떤 행동을 해줘야 내가 너를 심사를 통과시킬 수 있어. 널 믿을 수 있어. 라는 자격 심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거였냐면 여성분은 이 남자가 거절했다고 생각하고 뭐 갑자기 울고 이러고 관계가 서먹해졌지만 이 남자는 실제로 여성분에게 자신이 심사를 받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내담자인 여성분은 울면서 그걸 거절한 겁니다. 네. 이해관계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남자 입장에선 내가 연락이라든지 이런 거 잘 못해준다고 했는데 얘가 울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이 남자 입장에서 나는 역시 자격이 안 되는구나. 연애를 하면 안 되는구나. 얘를 만나면 난 자격이 안 돼서 얘를 또 울리겠다. 만나지 않는 게 서로 맞는 거겠다라고 이 남자 입장에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여성분들에게 항상 그러죠. 작업이 내가 남성들에게 잘 되려면 호불호가 많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잖아. 그런 이유가 다 이런 데 있어요. 뭐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여성분들은 사실은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를 상대방에게 말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얘네가 뭘 노력해줘야 될지를 알아요. 근데 무슨 뭐 마음만 솔직히 밝히면 알아서 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큰 오산입니다. 그 마음만 솔직히 밝힌다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런 행동이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너 좋아하니까 네가 알아서 리드해라는 행동이 되어버려요. 응? 책임을 떠넘기는 행동이 되어버린다고 상대방한테. 그래서 이 사연도 지금 여성이 자신의 마음을 밝혀버리자마자 어떤 사단이 났어요? 이 남자도 그럼 나도 이런 상황인데 네가 리드해줘 하다가 끝난 거예요. 마음을 솔직히 밝히고 안 밝히고는 여러분 존나 안 중요해요. 사실은 그저 내가 원래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잘해도 상관없고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원래대로 그냥 표현을 못해도 돼요. 사실 이해관계를 알고 관계를 이끌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결국 대부분 이렇게 썸이 작살이 난다. 이 남자는 사실 내 남자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내 남자가 부를 때마다 아주 잘 나와줬고 서로 글램핑까지 같이 갈 정도로 호감이 많았다. 뭐하러 따뜻한 밥 먹고 이 남자가 쓸데없이 뭐 글램핑을 가고 에너지를 씁니까? 얘네가 뭐 할 짓 없는 사람으로 보여? 뭐 어장관리였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얘네가 뭐하러 그런 행동을 합니까? 뭐 시간 남아돌아요? 안 그래도 이 남자가 그러잖아. 직장 그만두고 힘들어 죽겠다는데 본인들을 가지고 놀아서 뭐합니까? 이게 본인이 이제 멘탈 망가지니까 갖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썸에서 이런 이해관계가 정말 많다. 여기 눈치 보다가 끝난다니까. 이거 썸 다시 살릴 수 있냐 이러시는데 얼마든지 다시 살릴 수 있다. 뭐 이게 어떤 유대감이 형성되기 전에 개박살난 관계이기 때문에 뭐 3개월 이렇게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이더라고요. 날짜를 보니까. 상황이 막 엄청 망친 건 아니어가지고, 그 이후로 또 연락을 안 하신 거다 보니까, 저는 뭐, 지금 방송 나가는 뭐, 내일 정도 돼서, 다시 약속 잡기 하시면서, 천천히 접근하고 관계 만드시면, 또 이런 상황은 또 나온다.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말한 거 참고하시고 행동하시면, 연애 꼴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점 꼭, 유의하고 참고하시고, 잘 만나보시길 바래요. 이상 연애 비타민 시연이었고요. 감사합니다.